유재은 관리관을 소환하면 공수처가 확인해야 할 건 대통령 측근과의 통화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뉴스룸은 군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는 몇 시간 뒤 갑자기 다시 돌려받은 그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대통령실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국방부 유재은 관리관과의 통화가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통화들은 모두 2, 3분 간격으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졌습니다. 무슨 긴박한 대화가 필요했던 걸까요? 유선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군검찰이 법정에 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0분 상대방이 지워진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아 7분 52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2분여 만에 김 사령관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바로 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했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사령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이후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당시까지는 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 명단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건이나 혐의에 대한 대화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3분 만에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2, 3분 차이로 대통령실과 해병대, 국방부 사이에 숨가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로 전화한 정황이 나왔는데 국방부는 해병대와 이날 적어도 4차례 통화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유 법무관리관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임 전 차장에게 당시 통화 내용을 물었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고만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군인 신분이라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첫 실무 협의가 열렸는데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등을 회담 의제로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정부 여당은 부정적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회담 날짜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등 양측은 오늘 국회에서 첫 실무회동을 했습니다.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데. 양측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 58분에 시작된 회동은 40여 분 만에 끝났고 구체적인 의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최상병 특검법도 논의 테이블에 꺼낼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소비 진작으로 지역화폐로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경제의 어떤 이런 지금 어려운 점들, 경색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나라 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전격 타결되진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회담이 서로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고학생 남학생들이 저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관계 놀이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더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겁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느냐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후에는 학원차에서 내린 여학생을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를 보여주며 성추행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사실은 터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불안하죠. 아들이
상대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과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허기시네.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나서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고무줄 정원이라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흔들린 건 의대 증원 숫자만이 아닙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공들여 쌓은 입시 전략은 원점이 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에 한해 자율 모집을 허용하면서 의대 정원이 최대 1,000명가량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선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등 6곳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의 반만 모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탓에 당장 넉 달 뒤엔 대입 수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각 의대마다 몇 명을 뽑을지 알 수 없어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2,000명 느는 걸로 계속 예측을 해왔고 또 이제 그렇게 맞게끔 이제 또 공부를 해왔었는데 1,000명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줄었고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어떻게 될지도 순서 일정이 잘 모르니까 너무 좀 불안한 심정이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탓에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정원이 또 바뀌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입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킬러 문제 배제가 1학기 중간쯤에 나왔잖아요. 그때 킬러 문제를 노리고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학기 중간에 줄인다고 하니까 그건 살짝 조금... 의대 입시는 연쇄적으로 전체 대입에 영향을 끼칩니다. 서영고 이상의 대학에 진학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1,000명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큰 규모이고 중상위권, 그다음에 중위권 대 대학에까지도 연쇄적으로 어떤 합격 점수의 변화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각 의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의료계는 계속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